예. 407페이지 보세요. 407페이지. 407페이지. 자, 그거 보시면, 자, 저당권으로 그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말해요. 즉,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그 저당권자가 그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 자, 첫째, 연체이자는 몇 년분만 우선 변제받아요? 1년분, 그죠? 연체이자 1년분입니다. 자,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또 당황하니까 분명히 이자 채권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자 채권은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받는다. 이러면 X입니다. 그죠? 지연손해금, 그죠? 지연손해금, 연체이자가 1년분이에요. 일반 이자는, 이거는 다 받아요. 그죠? 연체이자만 1년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그 이자 채권은, 이거는 기간, 제한 없이 담보돼요. 요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맨 밑에 법조문,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그리고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이거는 뭐 지문에 워낙 잘 나오죠.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했다면 그러하지 않대요. 요건데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만 미치지 않도록 하는 약정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저당권이 그 부합물에 또는 종물에 효력 안 미치는 걸로 약정해도 괜찮아요. 그 말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공부할 때 늘상 막 외우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막 그러다가 계속 그러다가 시험 지문에는 당사자가 약정으로 그 종물의 효력 안 미치게 하는 약정도 뭐 괜찮다 이렇게 나왔을 때 또 머리가 뻥 뜹니다. 안 미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종물에 또는 부합물에 효력이 미친다는 법 조문은 이거는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나오면 임의규정이지 다른 약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강행규정 아니에요. 그죠? 강행규정 아닙니다. 임의규정입니다. 다만 이제 부합물 종물에 미치는데 자 A 소유 건물입니다. B가 B은행에서 저당 먼저 잡았고 그 후 A가 그 옆에다가 부속 건물을 지은 거예요. 나중에 지은 겁니다. 저당금 먼저 설정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다가 부속 건물 지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저당권 실형으로 어떤 사람이 경락받으면 자 경락받았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른 약정 없다면 이 부속 건물도 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맞습니까? 맞지 그죠?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것이어도 부합된 것이어도 또는 종물이어도 이건 종물이죠. 그죠? 종물. 그게 효력 미칩니다. 그죠? 그죠? 저당권 설정 후에 종물이 되어서도 종물에 효력 미쳐요. 자, 그래서 그 뒷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 설정 전, 후를 묻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종물도 바로 밑에 줄 저당권 설정 이전부터 종물이었든 그 후 종물이 된 것이든 저당권은 효력이 미친대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B번, 중간에 B번은 이런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부합물 또는 종물로 말할게요. 객관적으로 종물이면, 객관적으로 종물이에요. 근데 이게 집행관이 또는 감정평가사가 실수해서 그걸 종물로 평가를 안 했습니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종물은 맞아요. 그러면 경락인이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할까 못할까? 자, 객관적으로 종물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부속 건물이에요. 근데 집행관이 실수했습니다. 자, 이거하고 완전히 별개의 건물인 줄 알고 이게 독립된 완전히 용도가 다른 건 줄 알고 이걸 경매 목적물로 평가를 안 했다. 그죠?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부속 건물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여기에 효력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 그죠? 미칩니다. 자, 객관적으로 종물이면 그게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당권은 그 효력 미칩니다. 이거는 부합물도 마찬가지고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B번에. 그래서 세 번째 줄 객관적으로 부합물 종물이면 이게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 바로 밑에 줄 끝에 반대로 객관적으로 부합물, 종물 아니면 설사 이게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락에는 그 부분의 소유권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갑 소유 건물입니다. 근데 갑이 을 회사로부터 발전 설비를 뒤어받아가지고 이게 발전 설비한 거예요. 이게 발전 설비입니다. 만약에 정해나가면 이 설비 그 가동해서 이 건물에 불을 밝혀요. 자, 발전 설비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병원행에서 저당 잡았고, 이랬을 때 이 저당권이 이 발전 설비, 여기 효력 미칠까 안 미칠까? 요컨대 이게 종물인가 종물 아닌가에 관해서 판례가, 설사 이 목적물의 상용에 공해진 물건이어도 이 물건이 부동산 이 사람 소유, 자, 부동산 소유, 자, 이 사람 소유 아닌 물건은 종물이 아니래요. 다시 이 물건의 소유자, 이 건물의 소유자, 이 사람 소유물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빌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종물이 아니래요. 아니다 이 말은 저당권 실형으로 정의 기억을 받았을 때 이자가 이 발전 설비를 취득하는가에 관해서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러나 뭐는 가능하다? 자, 지난달에 강의했잖아요. 뭐는 가능하다? 선의 취득은 가능하다. 선의 취득은 가능하다. 이거는 동산이죠. 동산 이 사람의 소유자고, 그 다음에 물건 소유자 이 사람은 이 동산의 점유자입니다, 그죠? 점유. 동산을 점유하고는 자, 그 자가 소유자인 줄로 기억나 받겠죠, 그죠? 맞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선의 취득은 가능하다. 선의 취득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상용에 공해진 물건이어도 그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인 때에는 종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건물주 갑이 을 회사로부터 인차해서 건물에 설치한 발전 설비, 소방 설비 이런 것은 종물이 아닙니다. 아니어서 이런 설비들의 저당권의 효력이 안 미칩니다. 안 미쳐서 건물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설비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아닌데 뭐나 할 수 있다? 선의 취득은 가능하다. 그죠? 선의 취득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니은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우리 전 시간에 지난주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 안 할 겁니다. A 소유 땅에 B 소유 건물, 근데 B가 이 땅에 저당권 설정받아서 또는 임차해서 건물 지은 거예요. 이 건물에 C가 전세권 설정받으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바로 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그 효력 미친다? 기억나시네. 효력 미칩니다. 그죠? 이거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죠? 법조문에 타인 소유 건물에,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이 전세권은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A 소유 땅에 B가 저당권을 가지고 또는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을 시은행에 담보 잡혔습니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 저당권이 바로 여기에 효력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요? 말하자면 이 저당권 실형으로 건물이 경매되면 이렇게 경락돼 버리면 이것도 이쪽으로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야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요건데 이 저당권은 여기에 효력 미칩니다. 요거는 이 저당권은 바로 이 건물 소유권에 종된 권리죠, 그죠? 건물 이거 소유하려고 이 땅에 설정받은 거 맞죠? 요 권리는 요 권리에 종된 권리입니다. 주된 권리에 저당권 설정되면 바로 종된 권리도 효력 미친다, 그죠? 이거는 법조문 없습니다. 팔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쪽에 다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첫 줄 끝에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그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러다 쭉 내려오셔서 리얼에 자 지금까지 본 이 358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또는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도 효력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과실, 저당권은 그 저당 목적물의 과실에 원래 효력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자,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과실에 효력 미친다, 안 미친다? 원래 안 미친다, 그죠? 안 미쳐요. 안 미치는데 언제부터 미친다? 언제부터? 압류 후부터, 그죠? 압류 후부터 미칩니다. 압류 후부터.
경매 들어가면 미쳐요. 자, 그래서 뒷페이지 제일 윗줄, 제일 위에 두 글줄만 기억하세요.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저당권의 실행 착수, 경매 개시, 즉 압류입니다. 그죠? 압류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미쳐요. 그래, 오른쪽 페이지 물상 대위입니다. 물상 대위. 자, 물상 대위 가장 기본적인 모양새 A 소유 건물입니다. B가 건물에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불탔습니다. 이 건물이 소실되었다. 건물이 소실되면은 근데 이 건물이 시보험사에 화재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이랬을 때 저당권의 목적물은 사라졌으니까 이 저당권 자체는 소멸입니다. 맞습니까? 저당권의 목적물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다음은 저당권자 입장에서 자기 저당권의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 생겨났죠. 그죠? 이거는 바로 이게 이렇게 변한 거죠. 그죠? 맞죠? 건물 이게 이걸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저당권이 바로 여기에 효력이 미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압류함으로써 이자가 받을 보험금을 이자가 받을 수 있다. 그죠? 이게 바로 물상대위죠. 자, 물상대위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이렇게 사라질 때 그 목적물의 가시적 변형물을 생겨나면 바로 여기에 소멸되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성질, 이걸 물상대위다 이렇게 말하죠. 담보물건에는 물상대위성이 원칙적으로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물상대위성이 있어요. 담보물건 다 말씀해 보세요. 여기는 저당권, 또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 이런 것들은 다 물상대위성 있습니다. 그죠? 오로지 한 개입니다. 유치권은 물상대위성 없어요. 유치권 한 개만 없습니다. 그죠? 유치권은 왜 없습니까? 유치권은 목적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유치권은 목적물 자체를 지배하지 가치권적 성질이 없습니다. 즉 가치적 변형물 같은 거 이걸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즉 경매대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경매대가, 경락대금 말입니다. 이걸 지배 안 해요. 가시적 변형물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 자체를 지배합니다. 맞죠? 그죠? 목적물 자체를 있는 거 봐죠. 그죠? 그래서 유치권에 물상대위성 없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유치권에만 없다는 거. 나머지 담보물건 다 있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이 있어요. 양도 담보권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있는데 오로지 유치권에만 없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A 소유 부동산 B가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A가 부동산을 B한테 팔았습니다. C한테 팔았어요. 팔아서 그래서 매매 대금 채권이 생겼습니다. 매매 대금 채권이 지금 생겼는데 이 저당권자가 이걸 압류해가지고 이자가 받을 매매 대금을 B가 C한테서 받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돼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 사람은 돈 못 받으면 경매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경매 들어가면 되지. 그죠? 이 저당권 소멸 안 해요. 이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부동산의 저당권이 추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추급할 수 있으니까 이 바로 따라서 경매한다. 그죠? 따라서 경매해버리면 되니까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지. 그죠? 맞죠? 자, 저당 부동산의 그 매각에 따른 그 매매대금 채권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저당권자인데 A가 이걸 제3자 C한테 임대하고서 차임받을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차임채권. 이걸 이자가 압류해가지고 이자가 받을 차임을 B가 C한테서 받겠다 말입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안 돼요. 임대했다고 해서 이자가 경매보답니까? 경매할 수 있잖아요.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랍니까? 그죠? 이해하시겠죠? 저당 부동산의 그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 또는 임대에 따른 차임채권에 물상대위권 행사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 행사는 저거 이렇게 가시적 변형물을 이걸 이자가 받기 전에 말입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압류. 그죠? 압류해야 됩니다. 이자가 받고 나면은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자가 돈 받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근데 압류를 반드시 저당권자가 안 해도 이 사람의 다른 채권자 D가 나타나서 이걸 압류해도 말입니다. 일단 압류 들어가면 이자가 돈 못 받죠? 보험금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 자신도 압류해 들어가든지 또는 이 사람에게 압류 명령을 내린 그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 배당 참가하든지 해가지고 물상 대위권 행사하면 돼요. 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이 사람도 여전히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자기 자신도 압류하든지 또는 이 사람에게 압류 명령을 내린 그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서 써내든지 해서 이 사람보다 먼저 이자가 배당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그 니은 보세요. 니은의 물상 대위가 인정되는 물건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근데 B의 유치권의 경우에는 마지막 줄 끝에 물상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D것에 물상 대위권 행사 방법. 첫 줄 끝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 등을 인도받기 전에, 즉 보험금 받기 전에, 그죠? 또는 보상금 받기 전에 뭘 해버린다? 압류를 해야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강제 집행해 돌았을 때, 이 말은 압류했을 때에도 저당권자 자신도 압류를 하든지 또는 배당 요구하는 방법으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에 미음 보시면 미음의 마지막 줄. 미음의 마지막 줄. 담보물건 설정자가 받을 매매 대금이라든가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 대입 못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리얼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 A 소유 부동산, B가 전세권자입니다. 이 전세권에 C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기간이 만료돼 버리면은 이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 요거 경매하겠다. 요거 돼야 안 돼요? 자, 다시 전세권은 기간 끝나면 적어도 용익 물건으로서는 소멸된 거죠. 물론 담보물권적 성격은 남아있겠지만 우리 지난번 공부했죠. 용익 물권적 성격은 다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으니까 저당권의 계획처가 이거 사라진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으로 요걸 경매하겠다는 이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 이 생겨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C 입장에서는 저당권의 목적물 요게 사라지고 대신에 생겨난 거죠. 그죠? 요걸 이자가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죠? 압류해서 이자가 받을 전세금을 이자가 받을 수 있다. 그죠? 또는 이 사람의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만약에 압류하더라도 자기 자신도 압류 들어가든지 배당 요구 신청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얘기. 리얼의 첫 줄 끝에 전세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밑에 줄 끝에 전세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 못해요. 그 대신에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 요구 압류함으로써 또는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자기도 압류하든지 또는 배당 요구 신청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페이지는 거의 안 나올 거고 그 뒷페이지도 시험이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 맨 밑에 저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자,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그 부동산 상에 있던 기존 권리들 어떻게 되는가? 우선 저당권은 요거는 무조건 다 소멸이다. OX. 자, 어떤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그 부동산 상에 있던 기존의 권리 중에서 저당권은 이거는 순위 막론하고 그러면 자기 채권을 다 변제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거 안 따지고 다 소멸해버린다. 자, 경매된 부동산 상에 있던 저당권은 이건 다 사라집니다. 완전 소멸해버려요. 유치권은 자, 경매로 소멸한다 안 소멸한다? 소멸 안 하지. 그죠? 자, 유치권은 소멸 안 해요. 유치권은 앞에 선순위 권리가 있어도 소멸 안 한다. 맞습니까? 자, A 소유 부동산에 이미 채권자 C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후 C가 목적물 인도받아서 유치권을 취득했을 때에도 이 목적물의 이 경락인에게 이 사람은 유치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있습니다.
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나중 인도받아서 유치권 취득했습니다. 이 유치권자도 목적물의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있습니다. 앞에 선순위 걸려가 있어도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 안 해요. 맞죠? 소멸 안 하죠?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 A 소유 부동산에 B가 이미 경매 들어왔습니다. 경매 들어온 부동산을 C가 인도받아서 이제 유치권 취득했습니다. 이런 것은 경락되면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자, 선순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경매로 하면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미 경매 들어온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유치권 취득했다면, 또는 이제 채권 취득해서 유치권 생겨났다면, 이런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 못해요. 기억나죠, 이거?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안 합니다. 자, 밑에 판례는 보세요. 자, 첫 두 줄만 읽어볼게요.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고 해서 저당권이 곧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라도 목적 부동산이 경매되고 나면은 이제는 저당권이 존속할 수 없습니다. 자, 경매되고 나면 다 사라진다 그랬죠, 그죠? 경매되고 나면 소멸해버려요.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저당권에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매되고 나면 소멸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뒷페이지에 용익물건이 경매로 소멸하나 또는 소멸하지 않는가, 이거는 그 용익물건이 그 부동산상의 최선순위라면 소멸 안 해요. 맞습니까? 근데 그 앞에 무슨 권리가 있으면 소멸해요. 맞죠? 다만 최선순위여도 그게 전세권일 때,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에 참가했다면 그러면 소멸해요. 기억납니까? 자, 다시 전세권은 원래 최선순위이면 소멸 안 하잖아요. 소멸 안 하는데 배당에 참가한다는 것은 전세금을 회수해서 나가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당에 참가하면 소멸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전세권은 최선순위로 설정된 것이어도 전세권자가 배당 참가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법정 지상권. 자, 법정 지상권의 기본적인 모양새는 우리가 지금 엄청 해봤죠. 자, 간단하게 한 번 더 확인. A, 갑소유 토지, 갑소유 건물. 우리 건물의 저당권자다.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이 경매되고 병이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이 땅에 자동으로 저당권을 갖는다. 맞습니까?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 이 법정 지상권은 바로 법 조문에 따라서 생겨난 거니까 설정 등기는 필요, 안 필요? 그냥 선생님 따라 해요, 그냥. 필요, 안 필요? 안 필요. 자, 등기 필요 없습니다. 등기 안 해도 생겨나지, 그죠? 등기 안 해도 생겨나요. 자, 이 상태에서 땅 소유자가 만약에 바뀌었다. 땅 소유자가 바뀐 상태인데 그때까지도 이 저당권 등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정액에 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는 청구도 가능하다.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는 청구도 가능하다. 자, 법제권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거 물권적이다. 기억납니까? 물권적이다. 이미 생겨난 저당권 여기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이미 물권 생겨났잖아요, 그죠? 이미 생겨난 물권에서 나온 거니까 물권적이다, 그죠? 물권적이니까 이 가반대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바뀌면 이쪽에도 청구할 수 있고, 맞죠, 그죠? 물권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법제권이 붙은 이 건물, 이걸 무가 샀습니다. 무가 샀어요. 그래서 건물 등기함으로써 이제 건물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제권도 자동으로 이쪽에 넘어온다? 이거는 아니다, 그죠? 만약에 경매라면 그러면 바로 넘어오겠지만, 맞습니까? 자, 경매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것도 자동으로 넘어와요. 그러나 매매의 경우에는 이게 바로 넘어오진 않습니다. 그죠? 이 지상권 이전에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관제권 할 때.
기억나죠? 자, 관직권의 법리하고 법주권의 법리가 똑같아요. 그죠? 자, 다시 법주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로 곧 이 법주권도 이것도 이전 취득한다. 이러면 X. 이 법주권의 이전에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지금 법주권 취득 못했어요. 그렇다고 땅 소유자가 지상 건물을 철거하라. 이거는 된다 또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이 사람 보고 당신이 건물을 팔았으니 요것도 등기해서 나에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죠. 말의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OX 해보세요. 법주권에 붙은 이 건물의 매매 계약에는, 매매 계약에는 다른 특별한 약정 없다면 지당권 양도에 관한 합의도 포함된 걸로 본다. 맞는 말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 보고 건물 나한테 팔았으니까 요것도 나한테 넘겨라.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설정 등기 청구를 이자가 대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거 대위하면 돼요. 그죠?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혼자 힘으로 지당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이 협조 안 해도, 그죠? 이 사람들이 협조 안 해도 자기가 혼자 힘으로 소송을 통해서 지당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요거 이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보고 건물에 철거 청구하는 것은 요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지금 남의 땅을 써고는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땅 사용에 대해서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그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법제권자도 지료는 냅니까 무료입니까? 내야 돼요. 당사자가 합의를 정하든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받아요. 그 결정된 지료 말입니다. 결정된 지료를 2년 못 내면 소멸 청구 당해요. 맞죠, 그죠? 그럼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 지료 2년 이상 못 내도 소멸 청구 안 당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당하지. 소멸 청구는 안 당해요. 그죠? 결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 당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 2년 안 내도 적어도 소멸 청구는 안 당해요. 맞죠? 또 결정된 지료를 2년 못 냈지만 6개월분은 줬습니다. 그러면 소멸 청구 못 해요. 다 기억나죠? 그죠? 법주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반 지당권이나 법주권이나. 자, 이 얘기는 그전에 했던 거 지금 복습 삼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주권의 요건입니다. 자, 법주권에 선에 반한 요건. 자, 첫째는 우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죠. 토지든 또는 건물이든 또는 토지 건물 양쪽이든 간에 일단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되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건물이 존재하면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가 건물이거나 건축 중인 건물이거나 관계없다. 맞죠? 무가든 뭐 미등기든 건축 중이든 관계없습니다. 또 건물이 있었으면 건물을 그걸 부숴버리고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생겨난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법주권에 생겨나요. 그죠? 부숴버리고 새로 지어도 생겨나요. 다만 만약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상태였었다면 자, 다시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B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할 때 말입니다. 저당 건물이 있었어요. 있었으면 이 건물 부숴버리고 새로 지어도 이 저당권 실행 경매되면 법제권 생겨나요. 맞죠, 그죠? 생겨납니다. 근데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B가 토지와 지당 건물에 공동 저당권 설정 받았어요. 자, 토지 건물 양쪽에 저당권 다 설정 받았다. 이게 공동 저당권이죠. 저당 목적물이 수개인 경우, 그죠? 여러 개 부동산에 저당 잡은 거. 이걸 뭐라고요? 공동 저당. 공동 저당에서는 만약에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었을 때, 새로 재축했을 때, 이때 재축 건물에 재축된 건물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땅에만 저당권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했을 때 말입니다. 경매하고 C가 그 땅을 낙찰받았다면 이 건물에 만약에 법제권 생겨난다면 만약에 법제권 생겨난다면 사람들이 이 땅을 경락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안 받으면 이 사람은 채권
회수 못 하잖아요. 자, 토지와 건물 다 잡았던 사람이 채권을 회수 못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그죠?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적권 인정 안 해줍니다. 이게 안 생겨나야 낙찰이 잘 되죠, 그죠? 그래, 제가 채권 회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법적권 생겨나면 사람들은 이 땅을 낙찰 안 받아요. 그러면 B가 억울하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건물이 버티고 있는데 땅만 잡았으니까. 맞죠, 그죠?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만 잡았다면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걸 잡은 거예요. 맞습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붙어야 가치가 있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땅이라면, 자, 건물이 있는데 그 부지만이라면 이건 가치 없는 거예요. 이제 가치 없는 걸 잡았으니까 그래서 경매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채권 해서가 안 되는 거지. 그래, 이거는 둘 다 잡았잖아요, 그죠? 둘 다 잡은 자가 채권 해소를 못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기억나죠? 한 번만 더. 자, 원래 지상에 건물이 있었으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어도 법적권 생겨나요. 다만 당초 토지와 건물 양쪽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면 그러면 제축 건물에 법적권 인정 안 해요. 자, 이때는 법적권 인정 안 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확인할까요? 자, 뒷페이지 가보시면 418페이지에 리얼 보세요. 리얼.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에 건물이 존재했던 이상 그 후 그 건물을 개축, 정축, 재축, 신축했다 하더라도 법적권은 성립한다. 그런데 미연 보시면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옆에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법정 저당권이 성립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동일인 소유라 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 해야 한다. 자, 어느 시점에 동일인 소유라 해야 된다? 설정 당시입니다. 설정 당시.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설정 당시에만 같았으면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관계없다? 자,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이 상태에서 B가 이 땅에 저당권 설정받은 겁니다. 설정받을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요. 그러면 나중에 A가 이 건물을 C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자, 팔았습니다. 이제 C가 건물 소유자. 이 상태에서 땅이 경매된 거예요. 그러면 자, 경매되어서 소유권이 넘어갈 때 말입니다. 이때는 지금 토지는 A, 건물은 C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는 법적권은 생겨나요. 자, 설정할 때 같으면 그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법적권 생겨납니다. 맞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관직권하고 반대죠. 관직권은 처음에 달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같아지면은 그러면 생겨나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자, 달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자가 이 땅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이 지금 경매로 소유자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소유권이 매매든 경매든. 이건 저당권 실행 경매 아니에요. 자, 일반 매매로 또는 일반 경매, 강제 경매로 땅이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이랬을 때 이 건물에 관직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처분 당시죠, 그죠? 소유권 넘어갈 때. 소유권 넘어갈 때만 같으면은 그러면 생겨나요. 자, 지금 매수했으니까 B가 땅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땅을 팔았다면 이거 생겨납니다. 자, 관직권은 처분 당시라 그랬어요. 소유권 넘어갈 때 말입니다. 넘어갈 때인데 이것도 또 이런 거 있었죠. 만약에 A 소유 땅에 B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A의 채권자가 나타나서 경매 들어왔습니다. 자, 경매 들어왔다 이 말은 압류가 된 거죠, 그죠? 자, 부동산 경매라면 압류라고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자,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땅을 이자가 산 거예요. 경매가 진행되는 땅이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사서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게 경락이 된 거예요. C한테 낙찰되었다. 그러면 아까 이 법리에 따른다면 소유권 넘어가는 시점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관직권 생겨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자, 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취득한 소유권은 압류권자에게는 이거 효력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압류의 처분 금지효라 그래요. 압류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는 소유자 변동 없는 겁니다. 예? 소유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자,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이게 배치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관직권 안 생겨난다. 그죠? 그래서 압류가 되었다면 그럼 압류할 때 그때 같아야 된다. 맞습니까? 관직권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그죠? 한 번 더. 자, 관직권은 원래 처분 당시입니다. 다만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 당시에 같아야 돼요. 물론 가압류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본압류로 같다면 그럼 가압류할 때 같아야 돼요. 기억나요? 혹시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은 요 말만 기억하세요. 자, 관직권에서는 처분 당시다. 다만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 당시다. 요 두 개만 외우세요. 그냥 여분 있으면 뒤에 거 아까 얘기한 것도 외우고 나는 머리 여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자 그래 압류할 때 갖다 써야 된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은 아마 요 정도 선에서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선에서. 자, 원래는 처분 당시입니다. 그러나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 당시에 갖다 써야 된다. 일단 요거는 관직권 얘기고 관직권. 자, 법직권은 어느 시점에 설정 당시입니다. 설정 당시. 설정 당시. 그 다음에 또 이거 기억나세요? A 소유, 갑 소유 땅, 갑 소유의 미등기, 무가 건물 둘 다 을에게 팔았습니다. 둘 다 팔았는데 토지는 이전 등기했는데 건물은 이게 무가 건물이어서 인도말하고 등기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권만 을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건물 소유권은 법적으로 아직 갑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갑에게 관직권을 인정해 준다. OX X. 이 사람은 건물을 판 사람이죠. 판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 땅을 사용할 사람 아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저당권 인정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을이 자기 부동산을 병에게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 이거 담보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이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 소유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땅에만 저당권 설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정이 땅을 낙찰 받았어요. 이랬을 때 이 건물에 법직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저당권 설정할 때 이거는 다른 사람이다. 그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법직권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죠. 자, 이 부분 확인할게요. 자, 그 동그라미 3번의 첫 줄 기억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이래야 된다. 뒷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니은 보세요. 니은. 갑이 자기 소유 토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으나 토지만 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그 토지의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토지의 병이 저당권 실행하여도 건물에 법주권이 안 생겨요. 기억나죠? 바로 요거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요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밑에 디귿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면 그 후 한쪽의 저담자에게 양도되더라도 법주권은 성립한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하고 있죠. 설정할 때만 같았으면 나중에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생겨난다. 그죠? 이걸 말하고 있어요. 밑에 판례가 좀 있는데 안 그래도 문장이 길면 읽기 싫은데 거기에다가 글자까지 작고 그죠? 조금만 하고 그러면은 더 보기 싫죠? 자, A만 보세요. A만. 제 생각에 나머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A만. 자, A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구분 소유주 공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모르면 자, 보세요. 자, 이쪽을 나눠가지고 자, 여기 요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갑이 소유자고 이쪽은 을이 소유인데 근데 등기부상에는 이 한 필지 땅을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걸로 등기되는 거 이게 바로 구분 소유주 공유죠. 그죠? 등기부상에는 이게 한 필지 땅입니다. 이걸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걸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이쪽은 내 땅, 저쪽은 네 땅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 이게 뭡니까? 구분 소유주 공유라 그래요. 구분 소유주 공유. 일단 만약에 갑이 여기에다가 건물 지었다 이러면 자기 땅에 건물 지은 거 맞죠?
자기 땅에 건물 지은 겁니다. 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되고 만약에 경매되었다면, 그래서 병이 건물을 경납받았다면 이거는 법적 근인정해줘요.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자가 건물을 여기다 지었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이니까 안 되는 거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러면,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자, 구분소주 공유일 때, 이때 갑은 여기다 건물 지을 거고, 을은 여기다 건물 지을 거고, 만약에 이건 한 필지니까 갑과 을이 말입니다. 이 땅 전부를 비영은행에 담보 잡혔다. 같이 말입니다. 둘이 같이. 그래서 이 땅 전체에다가 저당권 설정되었고, 이 저당권 실행으로 정의 낙찰받았다면 각 건물의 법제권 인정한다. 하겠지. 이거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걸로 보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런 얘기입니다. 자, A 보시면, 자, 구분 소유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의 그 공유자 중 1인이 그 저당 건물 또는 토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제권을 취득한다. 자, 요거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 여기에다 건물 지었다가 그 다음에 건물 저당권 실행되었을 때 법제권 생겨난다. 요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또한 이 구분 소유주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리고 토지 전체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각 건물에 법제권이 생겨난대요. 자, 그 정도만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걸로 3번은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 내용들 말입니다. 이 내용들 기억나죠? 자, 법제권 등기 안 해도 생겨나고 등기 안 해도 이 건물의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고, 맞죠? 그러면 법제권에 붙은 건물을 양수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 법제권도 자동으로 이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물 철거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드립니다. 이거는 이미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확인만 해볼게요. 그 네 번째 줄 토지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도 역시 그 등기 없이, 이 말은 법제권 등기 없이 말입니다. 그죠? 그 저당권 등기 없이 그 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건물 양수인의 지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토지 소유자가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기 위해서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 직상 허용하지 않는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다만 맨 마지막 줄 중간에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이죠? 맞죠? 부당이득 요거는 반환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동그라미 니은 첫 줄 중간에 2년분 이상 치료를 연체했다. 이러면 선물 청구 당하죠? 그런데 세 번째 줄 다만 치료가 아직 결정 안 되었다면 그때는 선물 청구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리얼에 첫 줄 끝에 지당권자로부터 그 연체된 치료 일부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연체 치료가 2년 미만이래요. 이러면 선물 청구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제일 밑에 줄 건물과 법제권 중에서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번에 나온 얘기죠, 이거? 안 나온 얘기입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더 그러면은 A 소유 땅의 B가 지당권을 가지고 지당에 건물 지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B가 건물 소유권은 유보한 채 지당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또 건물 지당권은 유보한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해도 괜찮다. 맞죠, 그죠? 이거는 법제권도 마찬가지다, 그죠? 법제권도 이거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이거 법제권이어도 말입니다. 이 두 개를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잠깐만 쉬시고요.